큰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거기, 그래서 그 학교들 특성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승마도 있고 요트도 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싸면서도 좋은 게 많으니까 엄마들이 다 시키세요. 근데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힘들면 하지 마라. 어려우면 안 해도 된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영어하고 독서하고 두 과목을 같이 했었어요. 이제 제가 영어 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초반에 회화가 안 되는 애들은 통문장 암기를 시키고요. 통문장 암기를 하면 뭐 길어도 6개월 안에는 회화가 트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책을 읽히면, 한 5년 읽히면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돼요. 책을 계속 읽히고 독해를 시키면. 근데 그렇게 해서 한 5학년, 근데 중간중간 아빠가 애를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시켜야 되냐, 나는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세요. 그런데 세상이 지금부터 힘든 걸 참아내는 걸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아빠는 또 걔를 수학을 시키겠다고 주말마다 대치동을 데리고 다니세요. 그리고 그 수학 숙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못하면 막 화를 내신대요. 근데 영어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하는데 그걸 시켜야 되는지 의문이라고, 애가 힘들어 하는데 왜 시켜야 하냐고 자꾸 그러시는 걸 설득하고 5학년까지 하다가, 한 이제 딱 1년 정도 더 하면 되는데 5학년까지, 그래서 이 실력이면 고등학교까지는 간다. 고등학교까지는 영어 안 해도 1등급 나오는데 조금 더 하면 좋겠다. 조금 더 하면 동시 통역 할 수 있을 정도 실력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는 안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놓쳤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안 하게 되니까 그 아이가 영어를 놓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팀이 8명이었는데 쌍둥이가 있었어요. 쌍둥이 엄마가 아이들한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수업을 시작했는데, 작은 아이는 약간 결벽증이 있어요. 그래서 숙제도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큰 아이는 엄마가 보기엔 좀 모자라요. 2학년인데 아직 한글도 못 됐고 말도 약간 더듬고. 그런데 이제 그 첫날 수업에 학교에서 엄마들 사이에 왕따 당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오늘 생일이니까 우리 집 가자 그러면 엄마들이 쟤는 빼고 오라고 하는 아이. 굉장히 산만하고 버릇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엄마는 그 아이도 선생님하고 수업하면 달라질 것 같으니까 걔도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왔는데 수업한다고 딱 앉으니까 얘는 눕고, 근데 이제 한 30분 만에 자가 수업을 잘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어머니가 굉장히 신뢰를 하셨는데, 작은 아이에 대해서는 신뢰가 크셔서 얘는 잘할 것 같은데 큰 아이가 문제라고. 이제 보니까 작은 아이는 문제가 있는데 큰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얘는 나랑 수업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데 얘가 1등하면 둘째는 2등이나 3등 할 거다. 그랬더니 안 믿어진다고. 근데 한 가지 어머님이 잘하신 게, 너희가 독서 수업을 지금 시작하면 너희가 죽거나 선생님이 돌아가시거나 선생님이 그만두라고 하기 전까지는 못 끝낸다. 애들이 울면서 처음에는 했대요. 근데 얘들이 초등학교 4학년 되면서 큰애가 전교 1등, 둘째가 전교 2등, 그리고 그 팀 애들이 전교 1, 2, 3, 4, 5, 6, 7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많이 오는데 수업을 해보면 문제가
숙제를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돼요? 어려운데 왜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한테 그래요. 공부가 하기 싫어서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에 공부만큼 하기 쉬운 게 없다. 가서 일을 해보면 공부보다 몇 배나 힘든데 이게 힘들어서 못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이게 공부가 힘들어서 못하면 다른 건 할 수 없다. 공부를 힘들어도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데 아주 못할 수는 없고, 또 고등학교까지 2등급까지 안 나오고 그런 사람 다른 거래도 그렇게 아주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나는 낮다고 본다. 예전에는 공부를 안 해도 힘든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부가 힘들다고 하면 집에서 공부보다 힘든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걸 견디는 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를 하면 매주 책을 한 권씩 읽고 그 질문지를 만들어주고 그 질문지 풀고 그 다음에 감상문 쓰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책을 한 권 읽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게 한 25년쯤 30년 넘었네. 30년쯤 되는데요. 그때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도 한 230쪽 정도 그 사파가 별로 없는 책을 2권 읽히면 읽었고요. 3, 4학년이면 280쪽, 그 다음에 5, 6학년 되면 320쪽짜리 책을 읽었거든요. 2권을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이라도 120쪽 이상 되면 못 읽겠다고 해요. 그리고 내용 파악을 전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은 이제 문맹이라는 게 그냥 글씨를 못 읽는 문맹이 아니라 이제 이해를 못하는 문맹들. 책 한 권을 다 읽고 났는데 어떤 내용이냐 줄거리도 기억을 못하고 네, 주인공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요. 가장 기억나는 사건이 뭐냐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서초동 서울 수업은 재밌었던 게 엄마들이요. 이러면 엄마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죽일 것 같아요. 너무 무섭게 굴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하면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6개월, 1년, 3년 그러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저는 이제 제 학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 영어 학원에서 수학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방 드릴 테니까 여기 와서 수업하세요. 우리 애들 좀 배우게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간판을 걸어놓고 해야 찾는데 근데 어느 어머니가 어떻게 찾아오셔가지고 중학교 2학년인데 방법이 없다고 독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 얘기를 듣고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팀을 만들 테니까 수업해달라 그래서 했는데 다른 아이들도 그렇지만 그 댁의 아이가 굉장히 성실해요.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학교 수업 빼고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니 그랬더니 8시간을 한대요. 그래서 너 하루에 8시간 가지고 8시간을 공부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을 텐데 그랬더니 그러면 더 줄여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네가 불안하니까 그냥 두고 일단 독서 숙제는 완벽하게 해와라 그랬는데 한 2년 정도 2년 좀 못 되고
중3이 됐는데요. 굉장히 숙제를 열심히 성실하게 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 그 사회가 너무 어려워요. 독서 수업을 이렇게 했는데 사회가 왜 어렵냐? 근데 제가 간과했던 게 학원 방식으로만 공부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하고 책 읽고 독서 질문지 풀 때를 생각하고 그때처럼 책을 읽어라. 사회책도 국사책도 어떤 책이든 그렇게 읽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같이 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은 이렇게 한 문장을 읽고 요약하고 두 번째 문장을 첫 번째 문장과 같이 요약하고 그래서 한 문단 요약되면 다음 문단 읽어서 요약하고 그래서 이걸 전체 줄거리를 간추려 넣는 건데 그걸 이제 같이 한 번 했어요. 그리고는 너 수학을 끊어라. 수학이 고모가 해주시는데 중학생 300이래요. 근데 자기 친구들 3명하고 고모가 특별히 80만 원 받고 팀으로 해주시는데 끊기가 그래도 끊어야 되니까 끊어라. 고모하고 의논해봐라. 선생님이 끊으라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해도 잘 안 됐던 아이니까 그럼 쉬어보라고. 그래서 수학 끊게 하고 영어 대치동으로 다니는 거 끊어라.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학원이나 뭐 이런 데 전혀 안 가고 과외 없이 그냥 혼자 공부한 애들이라 그런 애들은 그 문제의 공식들을 이해가면서 수학을 풀고요. 영어도 독서로만 했기 때문에 독서 속에서 문법을 익힌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수업 좀 봐주라고. 뭐 수업료는 그동안 거의 돈 1,000만 원 정도 들었던 게 그걸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깎아주고 그래갖고 수업을 했어요. 그랬는데 3학년 2학기 첫 시험을 보고더니 선생님 저 70등 올랐어요. 그래요. 그 서원 중학교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그 서울 시내에서도 시험 제일 어려운 학교. 등수 하나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인데 70등이 올랐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너 이제는 안 오른다. 근데 그 다음에 와갖고 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너무 이상해서 너 도대체 몇 등을 했길래 이렇게 자꾸 오르냐. 정말 성실한 아이였어요. 공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뭐 한 20-30등 정도는 하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 저 230등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험을 3번, 그러니까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고1 시험에서 10등 안에 들었어요. 상문고 갔는데 그리고는 이제 엄마가 고등학교 공부가 바쁘니까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러고 갔는데 한 6개월 만에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잘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큰아빠가 대치동에서 제일 큰 논술학원을 하시는데 큰아빠가 얘는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그 선생님한테 다시 가서 시험 보기 전에 입시 논술은 3개월만 하면 되니까 가서 그 선생님한테 그 전까지는 계속 하라고 그래서 다시 왔는데요. 엄마가 제가 거기 보내면서도 부탁이 뭐냐면 얘는 대치동 학원으로 보내서는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니까 학원 보내지 마라. 얘는 혼자 공부할 준비 다 돼 있으니까 어느 학원도 보내지 말고 혼자 하게 해라 그랬는데 대치동 엄마들은 그게 있어요.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높은 레벨에 올라가는 게 엄마의 자부심이에요. 그래갖고 보냈다가 다시 성적이 떨어져서 데려오셨던 거예요. 선생님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요. 예.
나는 내가 직접 경험자니까 우리 어. 선미가 어. 우리 딸내미가 그랬거든. 그러시죠. 걔는 스스로 공부한 어릴 때부터 예. 우리 선미는 보면은 학원도 사실 안 보냈어요. 예. 뭐 고등학교 이래도 학원도 안 보냈는데도 지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지 예. 스스로 하더라고. 예. 그래가 이제 한 번씩 그 지가 스트레스용으로 피아노 학원, 뭐 또 미술 학원, 예. 지가 뭐 되게 제가 할 때는 미술 학원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예. 묵화 있잖아요. 이거 수묵 예. 한국과 묵화 그런 거 보내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보면은 책을 무슨 책 나백인가 뭐 하는 그 책 두껍잖아요. 예. 그것도 막 수시로 쭉 보더라고. 우리는 그 몇 달 봐야 돼요. 저는 사실은. 네. 근데도 그거를 빨리 보고 이 책을 읽잖아요. 읽으면은 이 책이 두꺼워도 금방금방 막 보고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 안 붙이고 예. 또 재능 교육 있잖아요. 우리 학습지 스스로 하는 거 그것만 계속 그때 형편이 안 좋았네. 그것만 시켰거든요. 그거 네, 책을 충분히 읽은 아이들은 시험지를 해도 되는데요. 이제 우리 눈높이 뭐 이런 게 뭐 처음 개발이 프랑스에서 개발이 됐는데요. 지는 짓에 경계아들. 재능 교육. 예, 이해로는 공부가 안 되고 암기를 해야 하는 계속 반복 교육을 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한 학습법으로 근데 이게 굉장히 해로워요. 우리는 재능 교육 그걸로 시켰는데 예. 눈높이 그때 뭐 우리 때는 대교 눈높이 예, 뭐 맞아. 구몬 몬테소리 뭐 예,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좀 내가 좀 근데 저는 아이들 작은 애는 학교를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보냈고요. 큰 애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살림도 시키고 제가 바쁘니까 근데 제 생각은 살림이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인데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6학년 때 살림을 맡겼는데 살림을 맡길 때 뭐 밥하는 거, 찌개 끓이는 거, 반찬 만드는 거, 청소하는 법, 세탁하는 법, 세탁 분류, 드라이 할 거, 손빨래 할 거, 세탁기 돌릴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희 아이들은 뭐 정말 공부를 안 했어요. 학교 큰애는 고등학교는 이제 대안학교를 갔는데 학교 제가 고등학교 때 2번 불려갔어요. 한 번은 우리 학교에 시험 때도 공부를 안 하고 걱정도 안 하는 애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지능 지체고 한 명은 아드님이다. 얘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놀게 해주세요.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 또 불려갔어요. 시험 때 그렇게 공연 보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일찍 끝났다고 맨날 놀러 다니는데 친구들을 다 데리고 다닌다. 그래서 좀 말려라. 근데 저는 안 말렸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말린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자기 의사 결정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놔뒀는데 그래서 저희 애들은 뭐 그냥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 다 이과로 갔거든요. 작은 애도 중학교 건너뛰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또 2번을 불려갔는데 한 번은 검정고시 출신자가 경복고 다녔는데 개교 이래 처음이고 검정고시 점수가 80점, 90점이 안 되는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얘를 데려다가 가외를 시키든지 학원을 보내라. 근데 그래서 3개월만 기다려 주시고 3개월 후에 만일 평균 이하면 사교육을 시키겠다 했는데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중학교 과정은 전혀 안 하고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독서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책을 많이 예. 책을 제가 학원 아니 그 이제 수업하는 아이들도 아이 중에 이제 아빠가 안 계셔서 엄마가 직장에 늦게 오는 아이가 있어서 걔를 데리고 있으니까 뭐 시킬 게 없으니 계속 책을 읽혀줬죠. 근데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얘를 이렇게 학교 공부까지 다 시켜서 이번에 시험 점수가 20점이나 올랐다고. 근데 독서만 제대로 해도 평균이 20점이 오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학교에 불려간 건 아이가 2학년 때 문과를 선택했는데 2학기 말에 이과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각서를 쓰라고. 이과에서 문과로 가는 아이들은 학교를 잘 가는데 문과에서 이과로 가는 애는 또 개교일에 처음이고, 이렇게 해갖고는 1학년 때 수학을 1학기 수학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과 적응해서 대학을 못 간다.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도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부서별로 다니면서 3장을 쓰고 왔어요. 근데 뭐 대학 잘 갔고요. 저도 이제 물어봐서 왜 바꾸려고 하는지 들어보고 해주겠다 그랬더니 문과 점수는 공부를 안 해도 다 그냥 1등급 나오고 그러는데 너무 쉬우니까 재미가 없고, 수학은 자기가 3등급이 나오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할수록 재미있다고. 그래서 이걸 이과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바꿔줘서 그런 생각이면 가라. 그래서 바꿔줬는데 이게 다 정말 저는 이제 어릴 때 다른 건 다 안 해도 좋다. 학교 숙제도 안 해도 좋다. 독서만 해라. 그래서 작은 애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켰고요. 큰 애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일주일에 2권씩 책 읽고, 한 권은 요약하고 한 권은 이제 발문해서 풀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이게 직업이 돼버렸어요. 근데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독서는 굉장히 인격적인 변화를 또 많이, 그래서 강남에 있을 때인데 학생 하나가 아빠가 이제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겨서 베트남 가시면서 거기서 베트남의 어린 여자랑 사신 걸 안 거예요. 걔가 그날부터 이제 학교를 잘 안 가고 강남역에 모여요. 그 강남 쪽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맨날 강남역에 가고 그랬는데 한 3개월 안 나오는데 엄마가 계속 수업료를 내시는 거예요. 저도 3개월은 뭐 오겠지 그랬는데, 그래서 통 안 나오니까 수업료를 환불해 드릴 테니까 이제 넣지 마시라 그랬더니 엄마가, 선생님 이게 다른 수업료라고, 선생님한테 끈을 하나 연결해 놓는 게 우리 아이가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니까 선생님 그냥 받으시라고. 그래야 얘가 언젠간 돌아간다고. 아이한테 계속 선생님한테 수업료 넣고 있으니까 언제든 가라고, 너 가고 싶을 때. 네. 1년 정도 만에 돌아와서, 그런 아이들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나오면. 그리고 뭐 아이들이 인격적인 변화, 그 조폭 아이가 이제 캠프에 왔는데 걔가 하는 얘기가, 아빠가 신문사 편집장인데 자기가 남의 아이는 조폭에서 뺄 수 있대요. 근데 우리 아들은 강제로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데리고 오셨는데, 너 왜 그 형들이 좋으니? 그랬더니 너무 착한 형들이래요. 매일 학교 끝나면 차로 자기를 데려가서 먹고 싶다는 거, 하고 싶다는 거, 가고 싶다는 데 다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좋은 형들이 없는데 아빠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럼 그 형들하고 계속 어울리면 그 조직에서 너도 같이 활동해야 되는 걸 모르냐. 근데 나중에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 형들이 너무 고맙고 좋아서 모른 채 할 수가 없다고. 네.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을 쓰면 원본을 이제 제가 받아가지고 그걸 다 인쇄를 해서 돌려주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자서전은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다고 내기는 내는데 락을 걸어서 아무도 열 수 없이 예. 그래서 그 아이 자서전이 유일하게 제가 못 본 자서전이에요. 근데 끝나는 날 울면서 아빠가 원불교 교무시래요. 근데 선생님이 하나님 저 교회 다니겠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마라. 아빠가 원불교 교무신데 네가 교회 다니면 아빠 입장은 뭐가 되냐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새 삶을 찾았으니까 다니겠다. 그래서 그리고 왜 교회를 다니려고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얘기를 안 했지만 다 안다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 성경을 읽는 것까지는 내가 허락을 하겠다. 근데 네가 아빠 밥 얻어먹고 살면서 아빠가 원불교 교무인데 네가 교회를 나가는 건 안 된다. 난 절대 반대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런데 아빠가 오시더니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는데 나도 종교 바꾸겠다고. 교회 나가는 거 적극 찬성이 싫어서. 예. 자신 있었다.